8월 8일 토요경마 예상방송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혼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가 높은 혼돈도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기복마 간의 편성, 특히나 이제 부진마 간의 편성에 따른 능력차가 크지가 않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충마 선정 및 공략을 함에 있어서는 강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승부처도 제가 이제 후반부로 정했고요. 오늘 특히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한 게 뭐냐면 불안한 인기 마필, 여기에 노림수의 보병마가 정말 명확합니다. 그래서 메인 추천 경주로 강하게 붙어 보겠습니다. 오늘 10경주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노림수 보병마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10경주를 노림수를 가져가겠습니다. 서울경마 준비된 추천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반부는 강도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경주를 제가 추천경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 후반부입니다. 7경주 A급 진행합니다. 7경주 A급, 그리고 9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제 10경주입니다. 7경주 A급, 9경주 메인 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누림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 뭐 혼전 속의 4파전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경주가 왜 혼전이냐면은 아직까지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입니다. 특히 자력으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이 중요해 보이고요. 충마 선정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보는 마필은 6번 환상의 누나, 그리고 8번 통쾌한 승자, 1번 관악산 윈디, 여기에 4번 파워풀 미스터까지 이렇게 4뒤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자력 입상을 기대해볼 정도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전력들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환상의 누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잠재 능력이죠. 주행사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가장 높게 점수를 매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마필들이 이제 데뷔전을 치렀을 때 데뷔전을 치르기 이전에 이 마필들의 능력을 다 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았던 마필이고,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은 스타트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가 워낙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6번 환상의 누나를 저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제 8번 통쾌한 승자 만만치 않습니다. 대항마필이고, 그 다음에 4번 파워풀 미스터, 여기에 1번 관악산 윈디. 자, 이렇게 저는 순서대로 봅니다. 그래서 1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6번 환상의 누나를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2위권에서는 8번 통쾌한 승자, 4번 파워풀 미스터, 그리고 1번 관악산 윈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고요. 제가 오늘 유일하게 전반부, 중반부에 딱 추천 경주를 한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경주가 바로 이번 제2경주입니다. 노림수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편성 자체가 좀 많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항상 이제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의 메리트가 좋은 경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 인기 마필 대비해 봤을 때 분명히 이 마필들이 이길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마필, 근데 그 마필이 인기 순위에 밀려 있다면 저는 그 마필을 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중반부 유일하게 준비된 추천 경주는 이번 주 2경주입니다. 자, 거두절하고 일단은 뭐 키를 쥐는 마필은 바로 9번입니다. 마이티 챔프를 제가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됐고요. 뭐 현재 인기 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복병마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마필 데뷔전이 많은 3세의 마필인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현재 3세의 시점에 데뷔전을 치른다? 글쎄요, 2세 마필들이 데뷔하는 시기를 감안해 본다면은 뭔가 좀 끼름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그냥 객관적인 그런 평가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순발력과 스피드도 준수했던 모습이었었고, 특히 이 마필의 주행 자체가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종반의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티 챔프가 이거 승부가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만큼 능력 오히려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면 이거는 노림수 이후로 충분합니다. 또한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9번을 믿었을 때 이 마필 입상을 한다. 2위권의 압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추천 경주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추천 경주는 제 2경주고 누림수의 마필은 9번 마이티 챔프를 강하게 누림수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이거는 좀 변수가 있네요.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막건수를 제가 좀 안고 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이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인기순위 1위 마필에 따른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본다면은 발이 4번입니다. 두손 라이프가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경주를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인기 순위를 대비해 본다면은 좀 불안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두손 라이프는 그동안에 10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근데 바로 직전 경주였죠. 데뷔하리 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을 기록했던 경주가 직전 경주였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그때 우승했던 마필은 미스터 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야말로 상당한 기대해줄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 마필과 16마신 차로 격차를 보면서 2등을 했던 마필이 그 마필이 두손 라이프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과연 직전 경주 이 마필의 경주력이 자력이었느냐? 라는 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당시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선입 경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서는 좀 더 나았던 마필이 말이 4번 두손 라이프였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능력이 앞서서 그야말로 입상을 기록했던 게 아니라 상대 선입 경합을 펼쳤던 마필들이 제풀에 지쳤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두손 라이프가 직전에 입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성장세냐? 라고 보기에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편성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직전에 보셨던 경주력이라면 안고 갈 이유는 있겠지만은 인기 순위 1위 강력한 믿음의 축으로서는 메리트는 크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번 마필. 제가 대안을 꼽자라면은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러빙 퍼플을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8번 마필. 이 마필은 지난 5월 달에 자, 이때 훈련 상태가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을 지켜봤는데 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화의 그런 가능성을 붙던 마필이 발이 8번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달에는 선입 경합 이후에 종반의 그림이 좀 묻어지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또 한 번의 올라오는 추임력을 통해서 성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 발이 8번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마필의 성장세라든가 또는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의 편성에서 이거는 승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누림수의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러빙 퍼플 먼저 믿고요.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11번 PNS 워크 그리고 1번 천마 노비 여기에 9번 가스피드인데 자, 이 11번 마필이 PNS 시리즈죠. 거의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PNS 워크가 지난 6월 달에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 보셨던 종반의 추임력 또는 진로가 막혔음에도 보셨던 탄력감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경쟁력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1번 마필은 안고 가준 이유가 분명하고 1번은 선행 찬스입니다. 자, 이게 약편성의 최적의 전개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마필 1번 마필. 자, 2회 마필 중에 9번 가스피드도 직전에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자, 저는 그래서 3경주를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4번 마필은 저는 받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누림수의 마필 8번 러빙 퍼플 이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2위권에서는 11번 1번 9번 자, 이 3개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누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경주는 혼존도가 높고요. 뭐 인기순위 1위 마필이 불안하다 라고 봤을 때는 혼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4번 마필은 뒤로 돌릴 수 있겠고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 8번 러빙 퍼플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제3경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고요. 이것도 혼전이네요. 근데 저는 혼전 속에 이번 경주는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두의 마필 내에서 좀 끝날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들 간의 능력차는 거의 없네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 3두의 마필을 조합 공략, 그러니까는 복승식으로 봤을 때는 딱 3방이죠. 3두의 마필 노린다면 이 조합을 먼저 우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자, 이의 마필 중에 주목할 수 있는 보병 마필까지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3번 뱅크라인, 그리고 6번 플래시주드, 여기에 9번 문학파이터. 자, 이 3D의 마필입니다. 뚜렷하게 뭐 능력만은 없고요. 근데 이 마필들이 이게 정말 기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정말 거의 능력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6번, 9번에 따른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현재 인기 순위를 감안해 본다면은 9번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마필들의 조합 공략이라면은 뭐 충분히 환수는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조합 공략을 우선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만약에 현장에서 일단은 환수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라면 충마를 선정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고민을 현재 시점에서 한번 해결해 본다면은 저는 근소하게나마 이제 6번과 9번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6번과 9번. 네, 우선순위는 3두의 마필의 조합 공략을 먼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자, 이의 마필 중에 이제 보병 마필은 발이 11번입니다. 자, 이 챌린지 삭스라는 마필인데, 챌린지 삭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세 앞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마로서 이게 또 순말도 아니고 앞말이고요. 게다가 이제 9세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전성기가 지난 마필입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지난 6월달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 3번 뱅크라인이 이번 경기 인기순위 1위 마필이죠. 근데 그 마필과의 경쟁을 하는데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반마신 차의 승부였었고요.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에도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중반의 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추임 여건에 정말 약편성이면은 이건 누려야 된다 라고 했던 마필이 발이 11번입니다. 그래서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3번, 6번, 9번 대비 봤을 때 조금은 밀리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차선책의 누림수는 발이 1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공략이 되는 과정에서 11번 마필까지는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삼복승식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이 마필이 블루칩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추임마이기 때문입니다. 추임마. 그래서 4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3번, 6번, 9번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상대 보병 마필은 11번 챌린지 삭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 약편성의 혼전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 경주도 일단은 저는 4두의 마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근데 이 4두의 마필의 능력차가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충마를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은 최근의 경주 내용이 좀 더 좋은 마필, 성장세가 그나마 보이는 마필, 이 마필이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4두의 마필 압축해 본다면은 8번 벌교 알라딘, 그리고 5번 금송보스, 여기 2번 크리스톨 메이저, 7번 샤크텐, 이 마필들 간의 경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이제 5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이고요. 벌교 알라딘인데, 벌교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본다면은 근성도 많이 보완이 됐고요. 직전에 보셨던 GNF 타임이라든가 끈끈한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8번이고요. 벌교 알라딘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발이 2번인데, 자, 이 크리스톨 메이저를 제가 꼽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의 성적은 분명히 밀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객관적인 최근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금성보스 또는 벌교 알라딘 또는 샤크텐까지 이 마필들한테는 안 됩니다.
최근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런데 순수하게 보유한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능력이라든가 이 마필의 그런 능력 기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앞서 있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크리스 메이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좀 어려운 게 뚜렷하게 능력만 없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잠재 능력을 절대 저평가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절대 여러분들 빼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번 마필은 제가 주력 공략이라든가 또는 충마 선정의 고민까지 좀 더 해보면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빼서는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이고요. 그래서 5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4뒤의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8번, 5번, 2번, 7번 4뒤의 마필 간의 접전이고 가장 유력한 마필로 말이 8번 벌교 알라딘이 최근의 성장세는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5번, 2번, 7번 노림수입니다. 그리고 2번 크리스토리 메이저는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축이냐 주력이냐에 따른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 강력한 믿음의 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1경주, 2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6경주까지 진행해 봤을 때 유일하게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는 경주는 이번이 6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위권의 접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근데 또 이런 경주가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주력 공략의 노림수가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고요. 저는 먼저 압축해 봤을 때는 1번 나이스 위너 강력한 믿음의 축이고요. 2위권에서는 3뒤의 마필입니다. 3번 마이모어, 6번 파워풀 프라도, 그리고 9번 마테오 론케이. 자, 이 3뒤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이스 위너는 현재 보여준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거는 한 수의 그런 마필이고요. 상대 마필조차도 약하기 때문에 뭐 1번 마필을 자 이거는 못 믿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1번 마필이 만약에 의심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좀 배팅이 좀 어렵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마필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 인정합니다. 1번 마필. 그리고 2위권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압축이 중요하고 주력 공략의 선택이 중요한데 저는 2뒤의 마필 유력하게 봅니다. 바로 이 3번과 6번입니다. 3번 마이모, 6번 파워풀 프라도고요. 최근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파워풀 프라도가 좀 꾸준하긴 합니다만 성장세는 바로 이 3번입니다. 마이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이제 3세 미국산 마필인데 10번의 경주를 치러가지고 단 한 번의 입상인 경험이 없고요. 뭐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경주 내용도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선행력, 추임력 거의 뭐 찡이 좀 없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근데 그랬던 마필이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이 마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의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는 선입 경합 전개였었고요. 정말 종반에 한 딱 10m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선행력이라든가 또는 종반의 탄력이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마이모 유력하게 보고요. 그리고 잠재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파워풀 프라도인데 직전에 1700을 처음 뛰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거의 다 와서 잡혔습니다. 거의 선두 경합 이후에 한 120m를 버티지 못했던 거리긴 했는데 뭐 이 정도의 거리라면 충분히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파워풀 프라도. 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3번과 6번이 거의 선행력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중반의 추임력 한 발은 바로 9번입니다. 마테오 론케이. 근데 이제 가장 후순위고요. 그래서 6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1번 나이스 위너를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고 2위권의 우선순위의 누림수는 3번과 6번입니다. 이 중에서는 3번 마이모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7경주는 A급이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편성 자체가 후반부가 좀 누림수를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스타트 제7경주 A급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진행하는 이유가 압축 공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은 혼전인데 3두에 맞비리면 끝난다 라는 저는 확신이 있겠고요.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환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는 공략을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메리트는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뒤의 맞빌 중에 이제 2뒤의 맞빌이 키를 수 있다 보여지는데 14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6번 안양빛의 속도, 그리고 10번 거센 대로 2뒤의 맞빌을 주목합니다. 2뒤의 맞빌. 안양빛의 속도는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방을 이적을 했죠. 그러니까는 은폐한 조교사에 이제 마필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1600의 첫 도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단거리만 뛰었던 마필. 근데 이 6번 마필의 팩트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게 훈련 때 발바꿈도 잘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보폭 자태가 너무 좋다. 자, 이런 내용 자체가 제가 그동안에 평가를 했었던 또는 들었던 내용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 변화를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안양빛의 속도. 여러분들 이 마필 필히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10번 거센대로인데 공백기회 추천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공백기 이전에도 4등급에 또는 5등급 경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꾸준합니다. 거의 꾸준하게 승부를 또 해주고 있고 성적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공백기회 추천인데 걸음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주행사 때 모습만 지켜본다면 탄력 자체가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승부됩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7경주는 제가 압축 공략을 3뒤에 맞필합니다. 3뒤에 맞필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2의 맞필 중에 딱 한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보병 맞필이 있는데 안고 갑니다. 뭐 그 맞필까지 안고 가더라도 한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A급 경주로 제 7경주를 진행합니다. 키를 주는 맞필은 6번 안양빛의 속도, 정말 마필이 많이 좋아졌고 10번 거센대로까지 염두에 두면서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A급 경주는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속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략 가능한 경주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축은 있고요. 2위권이 접전인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2위권의 이제 인기 순위를 종합해 보니까는 이건 좀 불안한데 라고 하는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2위권 마필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강축입니다. 9번 지플렉스고요. 지플렉스는 지난 3월달 이제 3간대회 첫 번째 경기였죠. 2차 관문에 출전했던 마필이었는데 성적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기를 좀 많이 가졌고요. 근데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의 6월달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욱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기 자체가 거의 적정 주기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야 교수의 안장 교체까지 기대해 본다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마필은 무조건 와야 된다. 자, 이 마필 강력한 믿음의 축 먼저 인정합니다. 9번 마필. 제가 2위권에 좀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겠고 노림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저에 따른 노림수는 두 마리입니다. 6번 에코스타 그리고 10번 굿모닝컴입니다. 2위의 마필. 일단 뭐 에코스타는 직전에 경주가 좀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 마필의 장점은 선입력도 있고요. 선입도 되고 종만의 추입력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 마필의 좋았던 성적은 다 앞선에 붙었을 때 그러니까 선행을 나섰을 때 또는 선입력 마필 바로 뒤에 선입 전개를 펼쳤을 때 그때 성적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도 많이 분리했었고요. 최악의 전개였습니다. 거의 뭐 중후미권 전개를 펼치면서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마필. 근데 정상적인 전개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6번이고요. 에코스타. 저는 오히려 키를 주는 마필을 많이 10번으로 보는데 굿모닝컴이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중이 높습니다. 57.5kg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도 57kg였죠. 근데 저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부중이 높았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부진했던 이유가 부중이 높았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때 경주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방에서도 부중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했던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종말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방에서도 무리를 안 했지만은 기대보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부담 중량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때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키울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0번입니다. 굿모닝컴. 자, 이 마필 중에 제가 꼽을 수 있는 그나마 보병 마필이 발이 8번인데 이 호라이즌 스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세네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직전에 그만큼 내용 자체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뭐 소위 봐서 이제 내용이라는 거는 종반의 걸음이 여러 개입니다.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8번 마필은 저는 보병마로 봅니다. 8번 마필. 그래서 8경주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고요. 2위권의 압축인데 9번 지플렉스, 이 마필은 부동의 축이고요. 2위권의 누림수는 6번 에코스타, 10번 굿모닝컴, 보병 마필 8번. 2회 마필들은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400m 경주고요. 그야말로 이 경주는 후반부에 제가 이제 마지막 딱 한 경주 남았죠.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 메인총 경주고 정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이 경주에서 이제 확실하게 또 배팅장을 마련하면서 마지막 경주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편성 놓고 봤을 때는 강력한 믿음의 축을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2위권의 접전 속에 선택이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이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도 2위권의 두 마리, 그러니까 2뒤의 마필 두 방이면은 그냥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개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누림수의 경주가 이번 제 9경주입니다. 추천 경주고요. 먼저 정리를 봤을 때 2뒤의 마필이 키를 주고 있는데 먼저 9번입니다. 콩코드 블루. 이 마필은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이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를 딱 기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걸음이 터졌다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전에도 잠재 능력은 좋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 마필의 잠재 능력 대비 성적은 조금씩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의심의 여지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완벽하게 경주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3등급의 여건까지는 일단은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9번입니다. 콩코드 블루 먼저 믿고요. 그리고 이제 2위권의 선택이 중요한데 키를 주고 있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토스카이입니다. 이 토스카이는 물론 이제 3등급의 강편성에 입상인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요. 5월달의 경우에 입상을 했었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능력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최근에 성적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이 성적 또한 저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능력 있는 마필이 발이 8번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경주를 분석해 봤을 때 딱 한 가지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내축 추임력을 통해서 입상하기로 했던 성적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내측을 고집합니다. 근데 토스카이가 보유한 능력이라든가 또는 종반에 탈려놓고 봤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내측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렸던 게 이게 불안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 앞선의 경합보다는 내측의 추임력을 발휘했을 때 오히려 후미권의 내측의 자리만 포진되어 있다면 중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발이 8번이고요. 그 정도로 2위권의 경쟁 마필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토스카이. 그래서 제가 이 9경주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압축 공략인데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9번입니다. 콩코드 블루 먼저 믿고요. 2위권의 노림수의 보병 마필은 8번 토스카이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략할 수 있는 세 번째 추천 경주는 제 9경주입니다. 제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4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저는 드디어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판단이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었죠. 이게 명확한 게 뭐냐면 노림수의 보병 마필은 무조건 있습니다. 노림수의 보병 마필은 함께 제가 오픈을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기 마필 중에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병 마필 포함해서
3대 마필을 그야말로 강하게 노리는데 오히려 저는 좀 더 고민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보병 마필 축으로 그냥 놓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그런데 현장의 마필의 상태에 따라서는 3대 마필이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으로 들어가느냐 라는 고민의 여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주에 키를 주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10번 썬더드림 그리고 8번 플라잉 데이. 현재 인기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10번은 보병 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8번은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현재 인기 순위 1위 또는 2위가 예측이 되는데 먼저 설명으로 본다면 자, 이 8번 플라잉 데이는 2등급의 승급전에 입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2등의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승의 경험도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불안하다 보는 이유가 이전부터 그러니까는 플라잉데이의 그런 능력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부담 중량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중이 높았을 때는 항상 부진합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부중이 이점이 있었을 때는 생각보다 또 잘 뛰는 마필이 바로 8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플라잉데이에 따른 부담 중량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직전에도 그 부분을 저는 찝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저는 판단했었고요. 결과를 봤을 때 당시 인기순위 1위였지만은 성적은 4등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57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이 불안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을 꼽습니다. 플라잉데이. 자, 이에 반해서 바로 10번 썬더드림은 제가 강하게 누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 마필 복병마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최근에 부진한 성적인데 저는 능력에서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0번이고요. 썬더드림. 근데 제가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전에 이 마필을 노렸을 때는 그야말로 능력을 보고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점에서 노림수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직전 경주 이전까지만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전에서의 성적이 저에 따른 기대치만큼의 걸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슬럼프가 많이 길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썬더드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거리도 정말 적절하고요. 생각보다는 능력 대비 부중도 직전 대비 1.5km 빠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무조건 승부된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썬더드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경기의 노림수는 10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지만은 3뒤의 마필의 조합이냐 아니면 그냥 10번 놓고 때리냐. 근데 어찌됐든 간에 10번은 이번 경기 키를 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썬더드림을 강하게 주목하면서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하이라이트의 메인총 경주. 저는 이 경주는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당도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오늘 토요일 경마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이 문제 10경주를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획적인 공략이 정말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혼준도 높은 경주일수록 공략 강도의 조절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부진마, 기복마 간의 혼전 경주의 강도 조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굳이 이제 확률이 적은 경주, 혼전도가 높지만은 믿음도 떨어지는 그런 인기 마필이 편성된 경주에서 무리한 공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반부 딱 한 경주 추천 경주를 임해 보겠고요. 후반부에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특히 노림수의 경주인 10경주 메인 추천 경주에서 강하게 승부를 보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